중견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중견기업. 산업자원부와 KBS,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들의 뜨거운 열정. KBS 기술강국 프로젝트 중견만리. 그 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현대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활 속 전자제품은 진화했고 기존 기능과 디자인을 뛰어넘는 혁신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진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한 첨단 기술. 이 작고 얇은 소재 부품에서 시작됩니다. 시노펙스의 사업의 원동력은 기술 국산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산화가 절실했던 필터 시장에서 자체 개발 생산에 성공한 필터를 소재 부품 공정에 적용하며 기술과 기술의 만남으로써 시너지를 내고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 나노기술 소재 부품 국산화의 자존심, 시노펙스입니다. 휴대전화의 첫 등장 기억하시나요? 다 비슷비슷하고 투박한 디자인에 무겁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진화했고 이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첨단 IT 부품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기술 변화를 일으킨 부품 중에서 이 FPCB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FPCB의 구조가 연성을 이제 제일 유력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외형에 대한 형태 변화, 그리고 이제 두께, 그리고 이제 패턴, 실제 패턴에 사용되는 간격 등을 이제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로판을 연결하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FPCB인데요. 이 FPCB의 가장 큰 특징은 얇고 가벼우며 유연하다는 겁니다. 모양과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중소형 전자제품엔 FPCB가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시노펙스는 1985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는 IT 부품과 그다음에 필터 수처리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자부품과 필터 기술을 가진 두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시노펙스. 혁신적인 기술 통합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기업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IT 부품 제조 공정의 필터 기술을 접목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베트남 박린성에 FPCB 전 생산 라인을 마련해 두고 안정적 양산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고객사 요청에 맞게 FPCB 원자재를 자른 후 회로층과 층 사이로 전기가 흐르는 길을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때 구멍의 수와 모양은 전자제품의 종류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릴 공정이 끝난 FPCB 원자재는 전도성을 잃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도록 원자재 양면을 전도성 있는 물질로 도금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FPCB는 약 20여 가지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도금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은 동도금 공정이며 앞 공정인 드릴 공정에서 구멍을 내며 그 구멍이 도통이 되지 않는 부분을 도통을 하기 위해서 도금하는 공정입니다. 이 많은 구리볼이 용해가 되면서 도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정유기에 구리공을 가득 채우고 전기를 흘려주면 구리공이 황산구리 수용액과 반응하면서 FPCB 원자재의 도금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동도금 전 드릴 작업으로 떨어져 있던 회로층과 층 사이가 동도금 후
용해된 동으로 채워져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도금 작업을 마치고 마침내 전도성을 갖게 된 원자재는 세척과 건조 작업을 거치는데요. 혹시라도 표면에 남아있을지 모를 이물질을 제거해 불량 제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정에서는 도금된 원자재에 회로를 현상하는 공정인데요. 이곳에서는 회로를 현상한 후 현상된 회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도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회로가 생성된 원자재에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회로에 쓰이는 부자재들이 부착됩니다. 부착된 부자재들은 핫프레스 공정을 통해서 회로에 완전히 접착되는데요. 고온 고압으로 회로를 2시간가량 완전히 접착하면 드디어 FPCB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FPCB는 시노펙스 하노이 공장으로 옮겨지는데요. FPCB에 충전 단자, 이어폰과 같은 부품을 부착함으로써 전자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부품을 월 2,500만 대, 연간 3억 대 정도를 생산하는 시노펙스 하노이 공장. 저희 시노펙스 베트남의 장점은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각종 품질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력을 활용하여 각종 공정에 접목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단순히 제품 제조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회로 불량을 잡아내는 검사기 또한 자체 개발 적용하여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BBT라 이름 붙여진 자동화 검사기는 회로 불량이 의심되는 곳을 검사하고 표시하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렇듯 FPCB를 만드는 전 과정은 초정밀 기술력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전검사기에서 기기적으로 불량이라고 인식되는 모든 포인트에 마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외관검사자가 마킹된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BT 검사기는 베트남 하노이 공장의 현지 연구개발팀과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자제품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FPCB가 처리해야 하는 신호도 늘어났고 회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Cái dự án này thì là sau khi mà chúng tôi trước đây thì là chúng tôi sử dụng người để mắc kinh vào cái sản phẩm sau AOI là NG thì chấm mắc kinh bằng tay. Nhưng mà sau khi mà sử dụng máy mắc kinh thì máy đã tự động chấm và cái hiệu quả nó đạt được là đã cắt giảm mỗi một máy là 6 người trên một ngày. 워낙 작고 미세한 제품이다 보니 자동화기기 도입 전엔 공장 직원의 90%가 불량 검사에 매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BT 검사기 개발 후 인력 재배치는 물론 값비싼 수입산 검사기를 대체하면서 제품 가격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것은 아니고 최종 검사엔 여전히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로써 더욱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시노펙스의 노력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산업 현장에서는 각 공정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노펙스 또한 앞서 봤던 동도금과 세척 등의 여러 공정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IT 부품의 메인 소재가 FPCB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불순물 제거,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필터 쪽에서 갖고 있던 그 여과 기술을 그 공정에 접목을 하게 되면서 높은 수준의 이제 그 품질과 양산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전자부품과 물. 아무리 생각해도 상극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시노펙스는 FPCB가 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보시는 필터는 저희 시노펙스가 자체 개발한 UF 멤브레인 필터로서 FPCB 업계에서는 물에 대한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를 통과한 물은 우리 FPCB를 생산하는 절대적인 품질을 좌우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베트남 공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처리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세한 부유물을 제거하는 마이크로 필터에서부터 이온 제거 필터까지 약 10종류의 필터들이 좋은 품질의 물을 공장 생산 라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업 용수를 초순수한 물로 거르는 시노펙스의 필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992년 국내 최초 뎁스 필터 개발을 시작으로 묵묵히 개발의 길을 걸어온 시노펙스. 네, 이게 저희 쪽에서 생산하는 뎁스 필터입니다. 지금 이제 원통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필터가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통과되면서 여과되는 방식. 그래서 이제 뎁스 필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뎁스 필터는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단계별로 입자가 걸러지는 심층 여과 방식 필터인데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P 수지를 고온 고압으로 녹여낸 것이 주 재료가 되는데 고온 섬유를 방사할 때 긴 봉을 일정 속도로 왕복해서 필터의 3중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방사 작업이 끝난 필터는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세밀한 구조를 가진 필터로 완성됩니다. 3중 구조로 이루어진 뎁스 필터는 여과 효율이 안정적이어서 장기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FPCB에 이어 필터 역시 생산부터 포장까지 전 공정을 자체 생산하는 시노펙스. 이렇게 만들어진 뎁스 필터는 일본으로 수출되는데요. 맥주 등의 술을 만들거나 전자제품 생산 시 공업용수 여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저희가 품질 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이제 그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필터가 계속 납품이 되고 있고요. 한 20년 이상 저희가 이제 납품을 계속 하고 있어요. 1990년대 초까지도 필터 생산업체가 없어 100%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하지만 시노펙스는 제품 국산화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뎁스 필터뿐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CMP 필터 국산화에 성공하는데요. 현재 이 필터는 시노펙스 전체 필터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필터를 생산하기 전에 처음에 기본 여제가 들어오게 되면 기공 여제 사이즈가 좀 큰 여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제를 가지고 온도하고 속도, 압력을 이용해서 기공 사이즈를 약간 작게 만드는 1차 가공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산업용 필터로 기공 크기를 균일하고 세밀하게 제조해야 하는
높은 사양의 CMP 필터. 차근차근 쌓아온 시노펙스만의 필터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또 한 번 국산화를 이루어낸 시노펙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필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합니다. CMP 공정에 들어가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필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 원단을 30겹을 저희가 가공을 해서 그거를 절곡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기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CMP 반도체 업체의 한 90% 정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직전 완성된 필터를 물에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반도체 공정 맨 마지막에 사용되는 CMP 필터의 물질 제거 능력과 품질을 최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 중 필터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물질을 이온수와 초음파로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필터 국산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바로 시노펙스 응용 개발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입사 8년 차인 배상현 연구원 역시 필터 개발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일단 환경적인 부분이 갈수록 좀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필터라는 산업 자체가 좀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희소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좀 흔치 않은 사업에서 제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또 사회 공헌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목표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노펙스 포항 공장에서 생산되는 필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배상현 연구원. 필터의 여가 효율을 측정하는 설비인데요. 지금 제가 실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필터가 얼마만큼 입자를 제거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실험을 반복해 필터의 여과 성능을 체크하고 이 수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필터 개발과 양산에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선 협업은 기본. 시노펙스의 개발팀, 생산팀 등 다양한 팀들이 모여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눕니다. 최초로 CMP용 필터가 양산 확정을 받고 납품된 적이 있는데요. 개발 기간은 총 한 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게 과연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많았었는데 실제로 매출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개발자로서의 성취감도 대단했지만 또 회사의 매출도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자산업 초순수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 전략 물자가 되면서 수처리에 필요한 멤브레인 필터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멤브레인이란 고분자 원료를 가지고 평판이나 중공사 형태로 가공하여 수십 혹은 수백 나노의 나노급의 멤브레인 기공을 형성하고 이 기공들을 통해서 물이나 다른 기타 용제 같은 액체, 그리고 공기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나 또한 특수한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필터들을 우리가 통칭하여 멤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필터 재료 사이에 얇은 막처럼 생긴 것이 시노펙스가 국산화에 성공한 멤브레인입니다. 이것을 가공해 다양한 형태의 필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탁월한 내화학성을 띠는 멤브레인은 특정 물질만 선택해 걸러낼 수 있어서 의료시설이나 우유저장고 등 식음료 시설에 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공의 균일도가 우수해서 순도와 여과 효율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멤브레인 필터는 일일이 하나씩 여과 효율 테스트를 거쳐 통과를 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멤브레인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카트리지 필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공정 검사를 진행을 해서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과 도전으로 해외 수처리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노펙스. 또한 멤브레인 막을 활용한 중공사막 필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공사 필터는 속이 빈 빨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공사 필터는 적용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하는데요. 이런 멤브레인 같이 조금 굵은 형태의 멤브레인이 있는가 하면 또한 기체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또 뽑아내서 지금 시장에 맞는 다양한 멤브레인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보이지만 실제로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십 나노의 멤브레인 기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필터 분야에서 탄탄한 실력을 쌓아온 시노펙스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을 합니다. 2012년 이동식 정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건데요.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다, 강, 지하수 등 물이 있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 마실 수 있는 물로 처리하는 이동식 정수 처리 시스템. 시노펙스 자체 제작 필터를 장착해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를 방문해 시연을 하면서 이동식 정수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시노펙스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기술 개발은 누구에게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을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처럼 향후 10년 후에도 실패의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년쯤 후에는 지금같이 계속 국산화 개발을 기술 투자하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은 국내 중견기업이지만 그때쯤 되면은 글로벌 중견기업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기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장착한 자랑스러운 기술 집약적 중견 기업. 세계적인 친환경 리더를 향한 시노펙스의 도전 정신을 응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출 품목 1등의 자리를 지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데요. 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대부분 외국산 장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미국과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아직 18.2%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 첨단 장비 시장. 높은 기술 장벽을 자체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세계 점유율 1위의 장비를 만드는 대한민국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인정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生産性が非常に高い、世の中競合他社にない装置を作っています。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고 국내에서 장비 국산화를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중견기업 제우스를 만나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없는 우리의 일상은 이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반도체의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또는 대만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왔듯이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면 미국,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1970년 설립 이래 반도체 세정 장비와 디스플레이 열 처리 장비를 만들어 온 장비 전문 중견기업 제우스.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해 첨단 미래 장비 산업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자 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죠. 이것을 외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그 발전 없이는 영혼이 없는 육체 혹은 몸만 커진 어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첨단 장비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제우스는 이곳 일본에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곳 장비 업체를 인수해서 장비 개발과 생산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私たちの元の会社は日本で、作られましたけど、その後韓国に行って、いろいろな装置開発を一緒にお客さんとしながら、その後台湾、中国、シンガポールとマーケットをどんどん広げていってます。 장비의 설계와 조립, 생산이 모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는 세정이라는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장비인데요. 그렇다면 반도체를 왜 세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반도체 제조 과정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의 기본 재료는 이 웨이퍼입니다. 이 웨이퍼에 화학 물질을 입히고 빛을 가해서 정교한 회로를 새기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 반도체는 완성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화학 물질들은 다음 공정을 위해 반드시 제거돼야 합니다. 때문에 수십 번의 세정 공정 역시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정 공정은 반도체 생산 전체 공정에서 무려 30%를 차지합니다. 제품의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미사화되면서 나노 단위의 아주 작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한꺼번에 여러 장의 웨이퍼를 세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과연 어떤 기술력이 숨어 있을까요? 50枚のウェハーを一度に均一性よく処理することが可能です。 바로 이 균일함이 아주 중요한데요. 차곡차곡 겹쳐져 있는 웨이퍼 50장이 모두 똑같은 두께로 세정되어야 다음 공정에서 새로운 화학 물질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께는 무려 1m의 10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옴스트롱이라는 초미세한 단위까지 측정해서 처리합니다. 세정 장비의 본분은 뭐니 해도 세정력일 텐데요. 반도체 공정은 이물질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파티클이라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염물질이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는 나노 단위의 파티클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이 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나오는데요.
今回の装置はですね、上側のピッチを、5ミリから7ミリに広げることによって、なるべくそこに、液体が通りやすく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보통 기존의 세정 장비들은 모두 웨이퍼 간의 간격이 5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을 2mm 더 넓히는 작은 차이가 세정력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7mm 간격의 세정 장비는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今日本と韓国今年の春あたりから非常に難しい関係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で、そういうことを感じることもあります。私たちは何の影響も受けずに今仕事を進んでいってます。で、今後もこういう形でお互いに、協力していくこと、いいような、友好関係に近づいていくということを願っています。 제우스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도체 세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세정 장비는 웨이퍼를 한 번에 한 장씩 세정하는 장비입니다. 반도체의 구조가 점점 미세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완벽한 세정을 위해 한 장씩 세정하는 장비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정 장비의 핵심 기술력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세정 장비의 기술력은 웨이퍼 표면에 손상 없이 아주 작은 미세먼지라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구현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산성과 고장률이 없이 안정적으로 장비를 가동하도록 제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웨이퍼 표면을 세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약품이 사용되는데요. 이때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약품의 양, 유량, 온도, 농도가 아주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저희 장비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세정에 최적화된 약품 노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력의 비밀은 바로 장비 내부의 부품에 숨어 있는데요. 약품이 흐르는 통로, 연결 부품 하나하나까지 장비 내부 전체를 나노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고청정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정 장비 같은 경우는 공정 안정화라든지 또는 생산성 그리고 환경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제우스는 이미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장비는 해외는 물론 국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산 장비를 대체하는 1등 국산 업체로 도약하고 축적된 기술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시장 확장에 노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로 인정받는 세정 장비 업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제우스의 기술력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체 사원 중 정규직 채용 비율이 99%라고 합니다. 이직률도 아주 낮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아서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쓰면은 내부에 그 역량이 쌓이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현장. 교육부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인재들을 선발해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오신일 수상자, 대한민국 인재상 제우스 오신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가 제우스의 전문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3개의 특허에 공동개발자로 참여했고요. 2건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인정받아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일이 왔다. 교육부 장관상. 동료로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신일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시뮬레이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바탕으로 그런 저 큰 상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 선임자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이곳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 올해로 입사 4년 차인 오신일 연구원. 제우스에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 상태거나 아니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실험은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한 노력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가상의 시스템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마친 연구원이 조용한 회의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요. 무슨 비밀 통화라도 하는 걸까요? Hello. 아, 화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군요. 저희 회사는 외국어 교육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먼저 아침, 점심, 저녁에 외국 일어, 중국어, 영어 강사분들께서 직접 회사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 외국어, 화상 외국어, 그 다음 인터넷 강의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 사원이 부서장을 통해 신청하면 학비는 물론이고 업무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교육 복지로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근무 시간의 무려 30%를 교육에 할애할 만큼 교육 복지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산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고의 유연성,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그 3가지 정도 질문에 제가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색한 표현이나 틀린 표현이 있으면은 정답을 보내주고 저는 그걸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원 5명만 모이면 사내에서 어학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닐 때는 솔직히 사비를 들여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권검지 강사는 올해로 5년째 사원들 교육을 맡아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영어뿐만이 아니고 일본어든 통계든 다른 교육 전반적인 것들을 되게 잘 체계적으로 실행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확보한 인재를 성장시키면서 회사도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제우스란 나에게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대에 들어와서 배우자도 여기서 만났고 그래서 청춘을 여기서 많이 보냈고 좋은 추억이 많은 회사입니다. 제우스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넘버1으로서 전 세계의 거의 한 70% 정도는 당사가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컬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액정, 즉 글라스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회로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로를 글라스에 새기는 과정에서 많은 화학 물질들이 글라스에 남게 되는데요. 이 장비는 글라스에 남은 필요 없는 화학 물질들을 가열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때 일정한 고온을 유지하는 게 핵심 기술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온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포토레지스트의 두께 균일도 불량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미세 공정이 불가능해지고 다음 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잔류 물질이 글라스 표면에 붙어서 자국이나 잔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라스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균일하게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온도 제어 기술과 투입된 글라스를 동일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열선 설계, 그다음에 열 처리 시 발생하는 승화물 제거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고온의 열 처리가 끝난 글라스는 다음 공정을 위해 다시 차갑게 식혀야 하는데요.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온도로 냉각이 되지 않으면 글라스가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냉각 기술이 핵심입니다. 온도 제어 기술과 오염 제거 기술이라든지 배관의 어떤 광결화로 유지 보수 성능을 인정을 받아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인정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독일 뉘렌베르크. 유럽 최대의 전기 자동화 제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제우스는 최근 산업용 로봇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 박람회를 통해 유럽 시장에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SÜSS is a company with a long experience in semiconductors, same as we have. So I think this will bring benefit to our customers, to SÜSS, and of course to ourselves.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 업체는 최근 제우스의 산업용 로봇을 실제로 정밀한 작업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외산의 경우 납기나 사후 AS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우스의 경우 국산이라는 장점과 반복 위치 정밀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고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 로봇.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로봇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하기 싫고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들을 산업용 로봇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는 산업용 로봇들은 대부분 외국산 로봇인데요. 로봇들과 관련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 부품들이 전부 다 외산이란 특히 일본산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일본에서의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은 어떻게 갈지 잘 모른다는 그런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어 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 국산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육축 다관절 로봇 제로가 태어난 곳인데요. 육축 다관절 로봇이란 과연 뭘까요? 다관절 로봇이란 거는 사람의 팔이라던가 다리 아니면 손가락처럼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보유하고 있는 로봇을 뜻합니다. 6개의 관절을 사용해 다양한 각도로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요. 제로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 정밀도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속도로 물건을 옮기는 능력인데요. 칩을 꽂아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 정밀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 수준으로 점점 더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죠. 그렇다면 제로의 반복 정밀도 능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제로와 함께 블록을 정확한 위치에 반듯하게 놓아서 높이 쌓아 올리는 보드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작! 제작진과 제로가 동시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작진이 빠른가 싶지만 제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위치에 블록을 놓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데요. 결과는 역시 제로의 승리였습니다. 정해진 지점으로 로봇이 움직일 때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더욱 고집적화되고 미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형 로봇 위주로 개발을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작지만 빠르고 정밀한 로봇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가서 한국
로봇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을 선점하고 있는 외국산 로봇들. 미래의 로봇 과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 연구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우스는 로봇 관련 학과에 18대의 로봇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사용하고 체험하면서 국산 로봇에 대한 선입견을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출 강국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해외에 의존한다면 세계 1위의 왕관을 과연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외산 장비가 선점하고 있는 우리 산업 현장에 우수한 국산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제우스.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로 미래 산업을 이끌 로봇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는 대한민국 장비 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제우스는 열정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우스 파이팅! 글로벌 제우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글로벌 제우스 화이팅! 글로벌 제우스 화이팅! 글로벌 제우스 화이팅! 100% 수입돼 오던 적외선 센서의 80%를 저희들이 수입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술이죠. 아이기스가 최고예요.